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순천에 숨겨진 역사 조각들을 맞춰볼 순천대 사진과 권택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역사와 숭고한 피가 흘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로 떠나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에 위치한 순천 외성의 입구입니다. 먼저 제가 이곳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순천 외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97년 선조 30년 이 성은 누군가의 주도 하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인물은 바로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일본의 장수였습니다. 그는 조선에 최초로 상륙한 일본의 선봉장이자 정유재란 당시 조선에서도 유명한 일본의 장수였습니다. 그는 왜 이곳에 성을 지었을까요? 고니시 유키나가는 호남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필요했고 13,700여 명의 주력 대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성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순천 외성은 지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조선으로부터 보다 수월하게 접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외성으로 들어가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천 외성은 현재 많은 부분이 소실되어 그 시대의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남아있는 지대석을 통해서 그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육지로부터의 공격을 보호하기 위해 세 겹의 외성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당시 일본에서도 주로 사용하던 성의 건축 방식입니다. 이렇게 외성을 들어오다 보면 성곽이 기역자 형태로 꺾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고구치라고 불리는 일본 성의 출입구 방식입니다. 입구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역자로 꺾음으로써 적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성의 방어력을 높이는 형태입니다. 이곳 정상까지 올라오면 제가 서 있는 천수대가 보이는데요. 이 천수대는 고니시 요키나가가 머물던 천수각이 있던 터로 그는 여기서 조선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성내의 소통을 도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천 외교성 전투는 1598년 선조 31년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어났으며 일본군과 조선, 명나라 연합군이 맞붙게 되었지만 18일간의 전투는 조명연합군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이끌던 수군은 장도해전에서 일본군 전선 30여 척과 일본군 3,100명을 무찌르는 전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전투의 결과는 군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조선 백성들에게도 크나큰 상처가 되었는데요. 이 다음 이야기는 충무사에 가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동한 이곳은 바로 충무사입니다. 여러분, 충무, 한국인이라면 익숙할 수밖에 없는 단어인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충무공의 충무입니다. 충무란 국가가 큰 공을 세운 군인이나 장군에게 내려줬던 시호인데요.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위인이 계실 겁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이곳 충무사는 이순신 장군님의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있는 사당인데요. 이 안에 담겨있는 역사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충무사는 이 외산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외산문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세 개의 문이라고 뜻하며 중앙문, 신문은 수령이나 사신, 빈객들이 드나들던 문이고 양쪽 문은 입문이라고 불립니다. 우선 좌문은 향토의 양반, 아전, 구슬아치가 드나들던 문이고 우문은 군관, 장교, 일반 백성들이 드나들던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우문만 허용됩니다. 이 외산문과 내산문을 지나 안쪽을 들어가게 되면 가운데엔 사당, 좌측엔 제실, 우측엔 영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실을 들여다보면 중앙에 이순신 장군님의 영정과 좌우 각각 정훈과 송일입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사당을 지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우선 순천 외교성 전투를 포함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공이 컸던 이순신 장군님과 정훈, 송일입 군관을 모시기 위하여 지냈고, 구전에 따르자면 정유재란 후 전투에서 많은 왜군들이 죽어 그 왜기가 밤마다 출몰하여 주민들이 몹시 불안해하였고, 이에 이 사당을 짓고 이순신 장군님의 위패와 영정을 모심으로써 그 왜기들을 쫓으려 하였습니다. 충무사는 한 번의 아픈 역사를 더 지니고 있습니다. 1943년 일제의 민족정신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사당을 소각하였던 것을 1945년 조국 광복과 동시에 충무공 유적연구보존회가 설립되었고, 1947년 현재 위치에 이 사당을 새로 건립하였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정훈 군관과 송일입 군관의 위패와 영정을 같이 봉안하였고, 봄, 가을로 제향을 모시고 있습니다. 순천 외성과 충무사는 역사적인 사실과 그때 전투에서 힘써주신 이순신 장군님과 군인분들을 기리기 위해 있었지만, 정작 많은 고통을 받은 조선 백성분들은 소외되어 왔습니다. 충무사에서 길을 따라 올라오다 보면 그때 당시 고통받았던 백성분들을 기리기 위해 순천 정유재란 역사 공원이 있는데요. 역사공원 입구를 들어오다 보면 바로 이 평화의 광장이 있는데요. 평화의 광장 정중앙에는 순천에서 삶의 의지를 바탕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민초들의 모습과 전란의 아픈 기억을 안고 전쟁이 아닌 평화로 한 걸음 다가서자는 의미에서 제작된 평화 군상이 있습니다. 평화의 광장 가장자리에는 당시에 고통받았던 우리 조상님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로와 나중에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고통을 받게 하지 말자는 다짐이 정유재란이 발발된 연도에 맞춰 1597개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정유재란 기념관은 아직 가오픈 상태라 내부를 촬영하는 건 불가능하였지만 직접 오셔서 관람하는 건 가능하니 순천 외성, 충무사, 역사공원 순으로 관람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그저 거저 주어진 땅이 아님을, 가벼운 자유가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1일 역사 해설가 권택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촬영을 도와주면서 따로 관심이 생겨 더 공부를 해보았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조선의 경작지가 3분의 1이 황폐화되었으며 질병, 기아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쟁은 군인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외성은 지금까지 익히 듣고 봐왔던 유적들과 다르게 저희 선조들이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외성 탐방은 그 자체로 신선한 경험이었으며 또한 외성의 모습을 통해 당시 왜군이 성에 적용했던 건축 양식과 구체적인 성벽의 형식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순천 외성과 충무사를 다녀오면서 일제감정기 시절 우리나라의 아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순천 외성을 보면은 일본군들이 있었던 흔적을 보면서 마음 어디 한 구석이 짠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천은 역사의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은 시간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은 예전부터 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겨야 할 역사 그 자체입니다.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 그대 모습을 보라 불타오르는 가슴엔 붉은색 꿈이 있다 때론 강하게 때론 부드럽게 조언을 달려간다 세상은 나의 무대 우린 세상의 중심 거친 바람 불어도 험한 파도가 와도 앞을 막을 수 없으리요 달리자 미래를 위해 너와 나 모두 하나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올라 불타는 가슴으로 외쳐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너는 나의 다리가 되죠 나는 너의 날개야 그의 이름은 희망 우린 세상의 중심 거친 바람